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골자로 한 1991년 3.14 대책 발표 직후 정부는 전자업계와 공동으로 용인 부근의 대규모 연구소 설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8월 27일 전자부품 종합기술연구소가 공식 출범하였다. 출범 이후 캐티는 전자 IT 산업 분야의 선도 기술 개발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핵심 전자부품의 국산화에 연구력을 집중시켜 나갔다. 설립 직후 상공자원부의 전자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 2002년까지 이어진 1단계 사업, 전자 핵심 부품 및 기술개발 사업과 2011년 7월까지 수행한 전자부품 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던 핵심 부품을 대거 국산화하였다. 1992년 4월에는 상공자원부가 주관한 전자부품 소재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일렉트로 21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사업은 1996년까지 원가 절감과 부품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같은 해 5월에는 CATV 기기 개발 사업단을 설치, 17개 기업과 공동으로 CATV 기기 국산화 과제를 시작하였다. 이어 1994년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한 캐티는 같은 해 2월 한국전자공업진흥회로부터 전자공업대상 진흥상을 수상하였다. 같은 해 4월에는 국산기자재를 바탕으로 CATV의 시험방송을 진행하였으며, 6월 21일에는 유선방송시대의 개막과 함께 한국형 CATV 시스템 시험센터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1995년 3월 6일에는 전자부품 신뢰성 시험센터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캐티는 개발 시제품에 대한 정확한 불량 분석이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해졌다. 1997년 8월 6일에는 전자부품 신뢰성 시험센터가 국립기술품질원 산하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가공인시험기관 지정을 받았다. 또한 캐티는 1995년부터 장비 지원을 위한 아이테크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한 데 이어 1998년 8월 27일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펼치기 위해 중소기업 정의 인가를 받아 창업교육센터를 개설하였다. 이후 총 1256제곱미터의 11개의 연구실과 파일럿 플랜트 등의 인프라를 갖춘 창업교육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기술성 및 사업성이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소가 보유한 장비의 공동활용 및 공동기술 개발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제품 디자인, 세무회계, 특허법률, 경영진단 등 중소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설립 목적의 하나가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견인이었던 만큼 캐티는 출범 이후 중소 중견기업 지원 활동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출범 첫 해부터 국산 전자제품의 품질 향상과 중소 전자업체에 대한 기술 지도 등을 위해 석 박사급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산업진단 담당 제도를 시행하였다. 1993년 1월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사업개발본부 산하에 중소 중견 전자업체에 대한 지원 조직인 중소기업 지원실을 두고 중소 중견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도 하였다. 1994년 2월에는 금성사와 협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험설비 공동활용에 대한 상호협력 조인식을 가졌다. 이를 통해 금성사의 1,400여 개 중소협력 부품업체들이 캐티의 각종 시험설비를 사용해 부품 경쟁력을 높이게 되었다. 1994년 11월 캐티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중소기업을 지원한 사례를 담은 중소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례집에는 421개사에 200여 명의 전문 연구원을 파견해 1837회의 애로기술 상담과 기술지도 활동을 전개한 내용을 수록하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분석하고 극복 방안을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1995년에는 실시예약제라는 연구개발 방식을 도입 운영하였다. 캐티가 연구비를 부담하여 기술을 개발하면서 개발비의 일정액을 사전 예치한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해주는 방식이었다. 같은 해 3월에는 연구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기업들의 연구실을 임대해주는 산업기술협동연구센터를 건립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R&D를 활성화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이어 1996년 1월에는 연구소 시설을 기업에 개방하고 중소부품 업체들이 이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캐티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기업과의 상생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갔다. 연구 공간을 평택으로 이전한 캐티는 연구 환경 정비와 인력 확충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책 사업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입지를 공고히 다졌다. 1993년 9월에는 상공자원부로부터 유럽 등지에서 실용화되기 시작한 시간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 과제를 수주하였다. 이후 1998년까지 총 33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유럽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유럽형 규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겸용 단말기를 개발하였다. 1994년에는 정부에서 발주한 차세대 대화형 CATV 기술 개발 사업을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ICATV 공동 개발에 들어갔다. 이어 1998년까지 사업비 99억 원을 들여 삼성전기, 한국통신, LG전자, 휴맥스 등의 17개 업체 및 한양대, 경희대, 한남대 등과 공동으로 디지털 신호처리 관련 핵심 부품 및 장비를 국산화하였다. 1995년 12월에는 초소형 정밀 기계 기술 개발 연구를 시작하였다. 총 사업비 725억 원으로 당시 캐티가 수행한 최대 규모의 사업이었던 맴스는 자동차 에어백, 영상기기, 데이터 저장기기, 의료, 가전제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응용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21세기 최대 유망 기술이었다. 캐티는 젊은 연구원들을 주축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맴스 기술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같은 시기 캐티는 HD TV용 주문형 반도체 개발에 착수하였고 총 500억 원의 연구개발비와 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 등 인원 300여 명의 연구인력이 투입된 이 사업을 통해 1998년 세계 최초로 HDTV 수상기용 칩셋 개발에 성공하였다. 새로 개발한 HDTV용 ASIC 칩셋은 당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연구가 한창이었으나 부문별로만 개발에 성공한 첨단 제품이었다. 그러나 캐티는 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영상처리부, 음성처리부 등 6개의 칩을 결합시킴으로써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대한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캐티는 독립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1998년 12월 공업 및 에너지 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캐티의 독립법인 출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었다.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캐티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한 합리적인 경영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조직 체계를 연구직과 행정직으로 이원화하였고 2004년 6월부터는 사업화 연계 연구 개발을 통한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확대하면서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한다는 목표로 수익 사업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캐티는 설립 초기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설립 초기에는 기업 현장에서의 에로기술 지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으나 이후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기술 지원과 공동 기술 개발 노력과 함께 캐티는 연구원의 전문성과 인프라 활용을 통해 기술의 실질적인 사업화를 촉진하기도 하였다. 특히 캐티는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이 적기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단기간 만에 상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의 사업화 노력에 공을 들였다. 사업 제안에서 제품 개발까지의 기술 사업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시 상품화 기술 개발 사업 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기업 IR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투자 심사 대상의 기술 산업 동향에 대한 세미나도 수시로 개최하였다. IMF 외환 위기 이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우수 인력을 중심으로 벤처 창업 붐이 일자 캐티는 연구실 창업 기업 제도를 도입,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를 독려하였다. 또한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벤처 기업들을 위해 전자종합정보지원센터를 신설하였으며 전자 부문의 유망 부품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10월에 시장 동향 및 기술 개발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기도 하였다.
독립법인 출범을 계기로 캐티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형 국제과제를 수주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결과 2000년 2월 6일 산업자원부가 부품 소재 기술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한 대용량 정보 저장 장치 기술 개발 사업을 수주하였다. 이어 2001년에는 정부의 포스트 PC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에서 총괄 기관을 맡아 과제를 수행하였다. 캐티는 포스트 PC의 핵심 기반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제품의 경쟁력 우위를 제고하고 국내 내장형 시스템 기술업체 육성과 함께 경쟁력을 향상시켜 기술 수출 및 수입 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하였다. 2001년 1월 캐티는 유망 IT 핵심 전자부품의 국산화율을 8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일렉트로 080 50개 과제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감각 디바이스 모듈, 듀얼밴드용 적층 세라믹 고출력 증폭기 모듈 등의 과제를 주관하였다. 2003년 들어서는 정부에서 추진한 차세대 DAB DRM 방송 수신 기술 개발 사업을 수주하였다. 주간 기관으로 선정된 캐티는 2003년 5월 5일 DNB 개발 사업단을 출범시키고 사업에 착수하여 2008년까지 249억 원이 투입된 가운데 LG전자, 현대오토넷 등 19개 기관 및 중앙대, 연세대, 한국항공대, 카이스트 등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였다. 2004년 캐티는 개인용 차세대 TV 단말기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 2009년까지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개인 프로파일을 통해 사용자에 맞는 타깃 광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개인용 차세대 TV 단말기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 처리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개인용 서비스의 일상화에 의한 맞춤형 콘텐츠 및 광고 시장에 대응하였다. 대형 국책 과제들을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것 외에 캐티는 전자산업계를 선도해 나갈 다양한 전자, 정보통신 기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1999년 6월에는 흔히 62EL이라 부르는 문자 구동형 전개 발광 소자 기술을 개발, 시제품을 출시하였다. 1999년 8월에는 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이동통신 핵심 부품 개발 사업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용 2인치급 플라스틱 필름 액정 화면 모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어 1999년 10월에는 자동차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의 양을 정확히 측정해 연료와 공기의 비율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자동차 흡기관용 압력 센서를 개발하였다. 2002년 5월에는 시모스 센서와 스태핑 모터를 이용해 지정된 물체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촬영하는 액티브 카메라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같은 해 7월에는 추가적인 컨트롤러 및 디스플레이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튜너 수신기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캐티는 2003년 5월 무선 홈 네트워크 기술인 코이노니아를 개발하였으며 7월에는 과학기술부가 장기 국책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프론티어 사업에 참여하였다. 2004년 4월에는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상품화에 성공한 외경 3mm 크기의 극소형 BLDC 정밀 모터 제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였고 이어 6월에는 블루투스와 함께 개인 간 통신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지그비 칩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하기도 하였다. 캐티는 국내 전자업계의 전자산업 동향 등과 관련된 정보를 서비스하는 정보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아 2001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였다. 2005년 3월에는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부품 종합정보센터 EIC 구축에 착수하였으며 2009년에는 IT 산업정책 지원 시스템 아피스를 개설하였다. 2010년에는 오프라인 중심의 기술 마케팅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 이전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 이전 대상 기술을 홍보하면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였다. 전문 산업정보 제공과 함께 캐티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2005년 캐티는 전자분야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위한 제도로 풀패키지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화 종합지원을 위한 전략으로 산업은행, 스틱IT 투자 등과 같은 전자분야 중소기업 육성 지원기관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였다. 2007년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노비즈협회,
IT 벤처기업 연합회 등과 함께 국가 R&D 프로젝트 공동수행 파트너 발굴 지원, 캐티 보유 사업화 핵심 기술 이전 공동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분당 본원으로 이전한 이후 캐티는 성남이나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근거리 밀착형 기술 지도와 기술 상담 자문 등을 무료로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캐티는 개방형 기술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고가의 연구 장비를 중소벤처기업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캐티는 설립 직후부터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본원을 분당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성남시와 함께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기도 하였다. 2007년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구소, 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자생적인 산업혁신 클러스터로 성남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협력 사업을 확대하였다. 성남시 관내 기업의 전략적 성장을 위하여 2007년부터 2종 기술 교류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서로 다른 종류의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창출하게 지원하는 2종 기술 교류회를 통해 중소기업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캐티는 자체 개발한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2005년 4월 공통통신 프로토콜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국제 표준안으로 선정되었으며 7월에는 코이노니아 무선 통신 기술이 산업용 무선 네트워크 분야의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2007년에는 개인 맞춤형 방송 서비스를 위한 신규 오퍼레이션 기술이, 2009년에는 멀티미디어 검색 포맷 기술이, 2010년에는 자기장 통신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품질 인증 및 신뢰성 시험 분야에서 전자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데도 힘을 기울여 1995년 3월 신뢰성 시험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1997년 8월에는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 시험 인증기관 지정을 받았다. 2007년 12월 캐티는 신뢰성 평가센터를 신뢰성 평가연구본부로 승격시키며 역할을 강화하였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캐티는 특허 보유가 크게 확대되었다.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만 1,400여 건의 국내외 특허 출원이 있었고 그중 800여 건이 등록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들이 대거 축적되었다. 캐티는 늘어나는 특허 관리를 위해 전문적으로 특허를 창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특허 업무를 전담하는 특허 표준실을 신설하였으며 특허 표준도 제정하였다. 특허 자산 실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특허 등록을 선별하고 유지하면서 경상비를 절감하기도 하였다. 캐티는 2005년 5월 지름 2mm, 길이 5mm의 초소형 모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어 국내 최초로 2.0 곱하기 1.2mm 크기의 초소형 RF 필터도 개발하였다. 2005년 8월에는 지상파 DMB와 디지털 오디오 방송을 모두 수신할 수 있는 겸용 수신 모듈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다. 이어 2005년 12월 세계 최고의 정밀도와 최소 크기를 자랑하는 지름 4mm 스태핑 모터를 개발하였으며 2007년 10월에는 유비쿼터스 모바일 오브젝트 기술을 개발하였다. 2008년 2월에는 국내 최초로 인풋 디바이스 제작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2008년 8월 캐티는 온도, 압력, 진동, pH 등의 인체 내부 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센서들을 내장한 센서 복합형 캡슐 내시경을 개발하였다. 또한 2009년 4월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
대성전기와 공동 연구를 통해 자동차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0.1도급 고정밀 조향각 센서를 개발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 나노특화 팹센터와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사파이어 기관을 활용한 무분극 LED 소자를 2009년 6월 개발하기도 하였다. 같은 시기 삼성전자, LG전자, 퀄컴 등과 함께 플러그나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무선 에너지 전송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방막형의 소형화된 장치로 50cm 떨어진 전자기기에 0.6W의 전력을 전송하는 데 성공하였다. 2010년 4월에는 상하수도 가스관 등 도시 지하시설물의 누수나 파손 등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초음파 유량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2010년 5월 캐티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27 Mbps 웨이브 IEEE 802.11p 전용 칩을 세계 최초로 개발, 원천 기술을 확보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실리콘 원칩 3위 센서 어레이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어 2011년 1월에는 친환경 차량에 필요한 에코 드라이빙 핵심 응용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캐티는 본원 분당 이전을 계기로 이 해를 윤리 경영의 원년으로 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추진을 위해 윤리 경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임직원 행동 강령을 제정하는 등 일대 혁신을 기하며 윤리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임직원들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따뜻한 캐티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사회공헌 활동 강화에도 공을 들여 인근의 중탑 종합사회복지관, 신흥동 복지센터, 한국장애우 마을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실업고와 자매 결연을 체결, 실험 실습 장비와 장학금을 제공하였으며 1사1촌 자매 결연을 통해 친환경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2009년 11월부터는 사회공헌형 연구원의 개념을 도입, 매월 연구센터별로 소규모 봉사활동을 지속하던 것을 전사적인 활동으로 확대하였다. 캐티는 20주년을 맞아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보통신기술 연구기관이라는 비전과 함께 2020년 4대 경영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창의적 도전과 혁신 활동을 바탕으로 전문 생산 연구소 모델을 재정립하고 역할을 강화하여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혁신 활동에 주력한 결과 캐티는 2012년 12월 5일 과학, 미디어 등에 관한 전문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캐나다의 다국적 미디어 그룹 톰슨 로이터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혁신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2016년 8월 창립 25주년을 맞은 캐티는 뉴 비전 선포를 통해 더욱 혁신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새로 선포한 비전은 Unframed Perspective로 틀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미래를 이끌어간다. 즉, 성장을 제한하는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캐티는 뉴 비전 달성을 위해 인간 중심의 R&D 주도, 협력 파트너와 새로운 혁신 추구, 글로벌 시각에서 기술과 문화 확산, 체계적인 팀워크 구축을 4대 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2010년대 들어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등과의 기술 협력 강화에 공을 들였다. 2012년 1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와 업무협정을 체결, 디지털 음원 시장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2012년 9월에는 독일 라이프니츠 연구회 소속 FBH와 산업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 마이크로웨이브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다. 2014년 10월 미국 하버드 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친환경 풀컬러 고반사율 광활료를 개발하였다. 2017년 7월에는 카네기 멜론 대학과 한국형 AI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 생활 밀착형 AI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캐티는
2016년 6월 투명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친환경 퀀텀닷 소자를 독일 프라운호퍼 응용 고분자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2017년 3월에는 고가의 은나노 잉크가 필요한 인쇄전자 산업의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일의 헬하우스 노블라이트와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012년 2월 캐티는 UCT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무선 통신 부품인 UCT 서비스용 SOC 칩을 개발하였다. 같은 해 3월에는 분당 서울대병원과 협력하여 소량의 혈액으로 알레르기 10종을 고속으로 검출, 진단할 수 있는 나노 구조체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하나의 소재로 모든 색을 표현하는 고반사율 광활률을 2014년 10월 개발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8인치급 중소형 유연 디스플레이 소재와 기관의 신뢰성 평가 기술 및 장비 개발에 성공하였다. 2015년 4월에는 종이처럼 접을 수 있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소재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5월에는 다중 카메라 기반 고속 영상 인식 SOC를 개발하였다. 같은 해 7월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고가의 은전극을 구리로 대체할 수 있는 나노구리 잉크를 개발하였다. 이어 8월에는 가천의과대학교와 공동으로 뇌 질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뇌 삽입형 무선 센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10월에는 투명 전극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고효율의 유연 태양 전지를 개발하였다. 2016년 1월 캐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눈에 해당하는 라이다를 국산 기술로는 처음 개발하였다. 이어 2016년 12월에는 기존 제품에 비하여 에너지효율이 높은 나노탄소 및 유기물을 기반으로 전력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발열체 기술을 개발하였다. 한편 캐티는 무인위성 로봇용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 국산화에 도전, 2018년 8월 개발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2019년 3월 인공심장 박동기를 보다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진동, 마찰 기반의 인체 삽입형 웨어러블 자가 발전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2018년 11월 캐티는 이노베이션 메이커로의 변신을 천명하였다. 설립 이래 핵심 전자부품 국산화와 신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며 혁신 행보를 이어온 캐티의 혁신적 DNA를 접목, 혁신을 선도하는 산업 발전의 천병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캐티는 혁신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연구원 조직을 정비하는 동시에 기업 고객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및 AI 관련 기술을 중소, 중견기업과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와의 협력 체제를 크게 강화해 나갔다. 스캐닝 라이다 센서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 이를 다양한 산업에 융합, 확산시키기 위해 라이다 융합산업 협의체를 발족하였으며 2018년 11월 국내 로봇 업계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센서 등 전자부품 업계가 핵심 기술을 공동 연구 개발하기 위해 전자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기계 로봇 분과를 출범하였다. 2019년 들어서도 캐티는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R&D 역량을 강화해 나갔다. 같은 해 2월 하남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 제작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설계를 제작,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와 공구를 갖춘 공동 작업실인 메이커스 스페이스를 구축하였다. 2019년 9월 캐티는 광주 지역 본부에 신설한 에어 가전 혁신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내 에어 가전 대표 기업 56개사와 함께 한국공기산업진흥회를 설립하고 사무국을 개소하였다. 이어 11월에는 싱가포르 에어가전 판매 업체와 $200만 규모의 공동 수출 협약을 체결하였다. 캐티는 지난 2015년 중소기업 지원본부를 기업협력본부로 개편하면서 관련 기능을 강화해 기업협력 플랫폼을 설치,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부서와 중소기업 간 연계를 통한 기술 지원은 물론 변리사나 코디네이터 등 전담 인력을 통해 고품질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이후 캐티는 기업 협력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고객 기업들의 에로 기술 자문, 신뢰성 평가 지원, 연구 장비 활용에 대한 니즈가 높아져 2019년에는 에로 기술 자문 3,355건, 신뢰성 평가 지원 1,186건, 연구 장비 활용 1만 1,001건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캐티는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기업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도 기업 협력 플랫폼 활성화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 결과 기술 지도 3,555건과 연구 장비 활용 1만 5,210건, 신뢰성 분석 1,095건을 시행하였으며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120억 원의 민관 수탁 및 기술 이전 수주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특히 산업인공지능에 대한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캐티는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전문 인력 10만 명 양성기업 주관기관으로서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업인공지능에 특화된 석박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캐티는 2020년 7월 28일 설립 당시부터 사용해온 영문 명칭 코리아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의 실제 의미를 담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으로 국문 명칭을 변경하였다. 캐티의 초기 미션이 핵심 전자부품 국산화를 통해 국내 전자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역할이 첨단 전자기술 개발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으로 확대됨에 따라 캐티의 미션도 새롭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전자부품 국산화를 넘어 끊임없이 진화하는 산업 융합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소재, 부품, 단말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제조, 에너지, 인공지능, 디지털 미디어, 로봇 등의 산업 핵심 기술을 한 발 앞서 확보하여 산업계에 확산하게 된 것이었다. 이에 2021년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캐티는 꾸준히 진화해온 기관의 비전과 미션을 담아 국문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자부품의 틀을 벗고 전자기술로 확대되는 기술 플랫폼의 선두주자로 새 출발하게 된 것이다. 캐티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인프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립화 정책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참여를 토대로 성장 스펙트럼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기업 혁신 역량 강화, 지역 발전 견인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이노베이션 메이커로 비상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전자소재, 디스플레이, 센서, 반도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5대 산업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향후 10년 이내에 가장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전환이 예상되는 미디어, 헬스케어, 모빌리티, 제조,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술 개발에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 중견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지역 혁신을 위한 허브가 되기 위해 성남 본원을 비롯해 서울, 부천, 정북, 광주, 창원 등 지역 거점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캐티는 첨단 기술로 국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더 큰 미래를 향해 다양한 첨단 기술을 개발, 우리나라 전자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며 국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업 플랫폼 연구원으로 그 위상을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다. 그 위상을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다. 계속해요. 이 정도면 될까요? 군사적인 활동으로 확대하였다. 개발하기도 하였다.